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역은 예외입니다. 공짜로 표를 주고 숙식비도 제공한다며 참관단을 모집했지만 채 10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재래시장과 유통업체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재래시장은 손님이 또 끊긴 반면 유통업체는 김영란법 개정 여파 등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공청회가 이견 없이 무난히 끝났지만 이달 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이 민생정치 실현과 햇볕정책 계승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뒤면 개막하지만 지역에선 분위기가 여전히 냉랭한 평창올림픽 소식으로 뉴스의 문을 엽니다. 평창올림픽의 붐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가 입장권을 사주며 관람할 사람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했을까요? 공짜로 표를 준다고 해도 가겠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림픽 참관단을 모집한 광주 동구청. 동별로 10명씩 모두 13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날짜를 빼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또 개인들이 또 거기 숙박을 또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개 자치구를 통틀어서도 지난주까지 신청자가 서구 10명, 북구 51명 등 모두 61명으로 목표 인원 1000명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명절과 겹치는 대회 기간, 교통과 숙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 입장권 지원 비용이 최대 8만 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인기 종목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참관단 모집이 늦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표가 매진돼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전당 야외 광장에서 추진하는 단체 응원과 공연도 준비를 시작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추워서 안 올 것 같긴 한데요. 저기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행사들이 먼 거리와 추위 등 암초를 만나면서 광주에서도 열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설 명절을 일주일에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팔고 싶어도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인 반면 다른 한쪽은 밀려드는 손님의 설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을 극명하게 가른 건 바로 강력한 한파와 김영란법 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중뉴스 송정근, 김철원 두 기자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을 각각 다녀왔습니다. 한낮이지만 고드름이 맺혀있는 광주의 한 재래시장. 매대에 내놓은 배추와 고사리가 꽁꽁 얼어붙어 이불로 긴급 처방을 해놨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아니 손님만 많이 오면 안 힘들지. 손님이 안 오면 힘들지. 못 팔게. 추우면 안 나와. 추우면 안 나와요 사람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이 아예 안 나와. 또 다른 재래시장도 한파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얼어붙은 나무를 녹이며 상품성을 유지하려 애도 써보고 모자와 마스크에만 의지한 채 하루 종일 추위에 떨어도 손에 쥔 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팔린다는 게. 그럴까요? 요즘은 한우 밖에 못 팔아. 안 나가. 추우니까.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 벌써 2주 넘게 이렇게 할 일 없이 손님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설 대목 특수를 기대한 건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푸념이 절로 나오고 10만 원까지 올랐다는 김영란법 특수도 상인들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추워서 물건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넣어놓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는데 다 추워가지고 못 나오고 주문도 없고 그래요. 한파 탓에 뚝 끊긴 손님들. 상인들은 그나마 날씨가 이번 주 중반부터 풀린다는 소식에 설 대목 반짝 특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통시장의 인적이 끊긴 것과 달리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평일 낮에도 손님들이 붐빕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편하게 설 선물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좀 춥기는 해도 또 여기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로 주로 이용해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1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에는 아직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소비자들도
10만 원 안으로 내놓은 한우와 굴비 세트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9,000원 한우 세트, 그다음에 10만 원 굴비 세트. 이 두 종류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매출 신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설 선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매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설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신세계는 12.6%, 롯데백화점은 28.5% 증가했습니다. 기념만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0만 원대가 이제 증가되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되면서 이제 최근에 예약 판매가 70% 이상 신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설 선물 수요의 혜택을 한파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누리게 되면서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의 명분이 됐던 5.18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무난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사위 파행으로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청회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자는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청회 내용에 줄을 이뤘습니다. 압수수색 요청 권한이나 검증 권한, 또 고발 요청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동행 명령에 대해서 실속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형사처벌 조항이나 강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 얼마나 이 자체가 허구적인가 또는 불완전한 것인가. 자유한국당 측 위원들은 큰 뜻에선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이견을 나타내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진상조사단 구성의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했고 북한군 개입설을 북한군 침투 조작 조사로 표현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이건 매우 심한 불균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5.18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도 절차상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요구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대체로 유연하게 양측 입장을 수용하며 큰 충돌 없이 공청회를 마친 5.18 특별법안은 국방위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이달 말 안으로 5.18 특별법이 처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선언문에서 민생정치 실천을 제1의 목표로 삼고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배숙 의원을 초대 당대표, 장병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고 김경진 의원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밝히고 호남 8위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라는 국민들의 성난 외침과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찬 의원은 최근에 찬반 논란을 지켜보며 의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끼지만 경제성이나 재정 문제 등은 이미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더 이상의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5분쯤 무안군 운남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12개 동 가운데 80제곱미터 규모 1개 동이 타고 어린 닭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양식장 저수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파로 인해서 전남에서는 여수와 영광 등을 중심으로 66개 어가에서 311만 4천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해 45,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신안군 앞해도 북쪽에서 해남군 화산면 서쪽에 이르는 해역, 그리고 가망만 인근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3개 팀 20명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외에 용산 참사와 평택 쌍용차 파업,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5개 사건을 조사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원인과 법, 제도상 미비점 등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대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이 광주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대서 원장은 사람 사는 세상을 서구에서 실현해보겠다는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민주당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과감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단체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통합과 구도심 공동화에서 중앙공원 국가공원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광주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성현 전 처장은 오랜 기간 서구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하며 더 큰 혁신을 위해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업센터 설립과 5천년 한민족 민속촌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최하삼 전 담양군의회 의장이 담양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하삼 전 의장은 제왕적 리더십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민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로 활성화와 그린벨트 조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사업자에게 광주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